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익숙한 이름이 또 보이네요. 자크로니 다비드의 그림이에요. 네네네네. 지난번에 망했죠.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을 수 나뉜다고 있어요.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망했다라고 한 걸 좀 신뢰를 좀 저지른 그런 셈이 되는데.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PD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 전부터 TBS에서도 했었고, SBS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한뉴스에서도 제가 이 그림을 쭉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또 그 그림 자체들 저도 좋아하는 그림이었고, 또 저는 이제 사실 약간은 서운했던 게, 제 스스로에 대해 서운했던 게, 이게 생각보다 지금의 현 정치적 상황, 특히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상황에 대해서 보면서 생각해볼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그림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림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냥 뜬금없이 웬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보셨다라면 한동안 왜 되게 시끄럽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고, 그 시끄러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그림이었고요. 이제 자크로니 다비드라는 사람을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제위기를 같이 걸쳤던,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동조했던 사람이었는데, 나폴레옹에 나중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누군가의 메시지, 이미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람의 그림에 드러나 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도 자크로니 다비드의 그림 한 3개를 보면서, 과연 지금 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내지는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과연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지, 만약에 당원이시라면 그런 거를 생각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시간 이런 거 나오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개인적으로도. 일단 올해가 몇 년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40살인지 30살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또 짚어! 그냥 50 넘었어! 그래. 참, 하여튼, 마라의 죽음은 1793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라는 그림인데 1799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네. 마라의 죽음이 1793년이라는 말씀을 크게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 마라의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두 개의 갈리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중에 리더격이었던 마라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맞아요. 그 살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마라는 누구를 지원했느냐라는 그런 그림이었던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같은 일에 대해서 그림으로 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의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다르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었던 게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기에서 서로 그렇게 열렬하게 정말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싸우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크로니 다비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놓은 그림이 지금 말씀드린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은 네. 가운데 이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좌우에서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을 예. 말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노출이 상당하네요. 제 시선을 사로잡는 노출이 있습니다. 예. 이 자유의 여신상이 야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물론 이 네, 그림을 네. 야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주로 벗고 있는 게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은 아주 많이 벗었네요. 네, 여성들은 많이 가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테드 PD 같은 불건전한 사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많이 보여요. 예. 이 긴급한 상황에 예.
애기들을 들고 나왔다는 음.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기도 하네요.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 MB 때 네. 이명박 때 그때 이제 수입소 이렇게 막으려고 갔을 때 네네.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왔었던 그렇죠. 유모차 그런 문제가 상황인 있었죠. 겁니다. 이 그렇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이제 정말 고대의 일이긴 합니다만 고대의 일이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이 로마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인구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로마에 만들었던 이 로물러스라고 하는 자가 이 인구를 늘려나기 위해서 옆 국가의 도시국가였으니까 네. 거기 이렇게 친선을 가장해서 찾아가서 연회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좋은 어떤 파티를 만들다가 남성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고 이럴 때 다 해치고 여자들을 납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후손을 낳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아시겠지만 고대 국가니까. 고대 국가고 아니 징기스칸의 어머니도 사실 납치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였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근데 그래서 사빈이 이 남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대로 참아야 될 것이냐 로마 저것들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산 영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험한 데서 살았군요.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습니까? 부산 영도에 가서 네. 술을 먹다가 네. 그 어떤 분과 즉석 만남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다가 오. 그 동네 청년들이 저를 뛰어다니는 그런 그 한밤의 활주국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실제로 그렇죠.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일을 겪었네. 그때 만났던 깜짝이야.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잠깐 얘기 좀 나눈 것 뿐이다. 죽을 뻔했어요 그날. 예. 그 사빈이 남자들 생각해서는 예. 우리 동네 와서 예. 우리 동네 그렇죠. 남자를 때려잡고 가지- 여자를 아예 납치해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전쟁을 벌이러 간 거예요. 음.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진짜 그거죠. 부모님의 원수를 하면서 이제 칼을 갈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고 그 전쟁이 터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납치돼서 이미 어떤 다른 남자들의 아내가 됐고 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그 여성들이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니네가 피 흘려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희생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강제였지만 결혼시키고 아이까지 생긴 와중에 그럼 니네가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만큼 컸는데 여기서 또 니들이 그 칼부림을 부려서 니들이 어느 쪽이 죽든지 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선 겁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당시에 자크리 다비드가 이 그림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굉장히 극적인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의 전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납치돼가지고 강간당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미화시키려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 시대라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까지 따져들기 시작하면 이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가 어렵고 자크리 다비드는 딱 이 상황 자체를 좀 집중을 한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것, 막아야 될 만큼의 절박함이었던 것들. 아까 피디님이 더 짚으셨던 것처럼 알몸의 아이들을 전쟁터에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당시에 자크리 다비드가 진보 진영 내에서 이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죽는다 라는 그림을 그려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1799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2년 뒤에 자크리 다비드가 엉뚱한 그림을 세상이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모를 수 없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네.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빨간 뭐 망토 비슷하고 막 말이 막 이렇게 막 이 정도면 관제화가 아닙니까? 그건 관제화예요. 정말 관제화였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폴레옹이 당시 키워낸 그림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림이었던 거고요. 이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길게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1804년에 나폴레옹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대관식 그림도 1807년에
이 자크리 다비드가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과연 전당대회에서 뽑을 것인가를 볼 때 적어도 제가 어느 쪽에 뭐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 자크리 다비드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마라의 죽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의 후속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요, 이거는 1812년이에요. 이건 이제 나폴레옹이 이미 황제가 된 이후의 그림이기도 하고, 제목은 서재의 나폴레옹 황제라는 그림이에요. 멋있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 당시에는 이게 멋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쵸? 멋있는 게 전혀 아니죠. 이 그림을 만약에 그림을 전혀 모르는 분이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놓고 보시면 이게 같은 그림이라고 상상이 전혀 안 될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관제하고, 얼마 전에 지금 뭐 많이들 호불호 극단으로 나뉘었던 호프에서 네네. 과연 조인성이 저렇게 멋있게 말을 탈 수 있었냐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멋지게 나오잖아요. 저 새끼 말 졸라 잘 타네. 그런 그림이거든요, 사실. 근데 뒤에 그림은 짜리몽땅하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네네, 너무 솔직하네요. 너무 솔직하죠. 굉장히. 그 다음에 옷도 무슨 황제가 이렇게 좀 덜 빨래도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초상화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정치적 그림의 진수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대중을 위해서, 이제 민중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황제가 된 이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돌변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칼을 내려놨어요. 오른쪽에. 그 멋지게 들고 있었던 칼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탁자 위에 있는 건 법전입니다. 법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시간을 보면, 시계를 보면 이게 새벽 4시예요. 근데 이게 새벽이라고 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면, 옆에 보면 초가 켜져 있네요. 거의 다 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초가 다 달아질 만큼의 그 시간까지 나폴레옹 황제는 새벽 4시까지 새로운 법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관제화였군요. 이게 그야말로 관제화인 거죠, 사실은. 그 정치인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수해에 나면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갑자기 막 흙탕물에 들어가서 해치는 그런 모습들, 카메라만 담고 그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이거 원조격인 거예요, 사실은. 침수된 반지가 내려가서 네. 들여다보고 있던 윤석열의 모습이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잘 그려졌던 그 그림인 거죠. 성공적인 그림인 거예요. 보시면 누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두 개를, 야, 우리 나폴레옹 황제가, 그 멋있던 황제가 머리카락 다 빠지고 배는 짱뚱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칼은 당금은 내려놓고 그냥 새벽 4시까지 글 공부하시느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법 제정하시느라고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다른 시간에서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들에 의존하고 있으면 진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좋은 사람이야? 이게 나쁜 사람이야? 단편적으로 누구 하나의 말 듣고, 어떤 그림 하나 보고, 유튜브 한 편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누가 된다? 나폴레옹이 된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미술적인 어떤 그런 소양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이게 화법이 어떻고, 뭐 화풍이 어떻고, 뭐 몇 세대가 어떻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일들을 겪어온 것들 중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압축적으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그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림들을 찾아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혜를, 지식 말고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